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사냥꾼 강민입니다. 2020년 1월 5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이 되겠습니다. 역시 빡빡한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 휴장을 전후해서 항상 이변이 발생을 했고요. 지난주 부산 경마도 그랬는데 지난주는 서울 경마가 휴장이었죠. 이번 주 편성이 빡빡합니다. 중간중간에 대박 배당이 터지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 5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와 11경주가 되겠습니다. 5, 8, 9, 10, 11 5, 8, 9, 10, 11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10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는 10경주가 되겠고요. 5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승부 경주 준비해 주시고 부산 중계 6경주도요. 만만치 않은 배당이 터질 겁니다. 부산 중계 6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추천 경주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경마 5, 8, 9, 10, 11 부산 경마 6경주까지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3세마 레이스입니다. 대비가 늦어진 실내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1착 상금이 2,200만원, 5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요. 이준철 기수 5번마 흥캡틴이 11월 22일 주행심사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아마도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1월 22일 경주에서 선두권 외곽에서 전개를 풀어가면서 끝걸음의 여력감도 상당했거든요. 다만 11월 15일 날 주행심사 능력 미달이 됐을 때 내용을 보면 모래를 맞으니까 외곽으로 자꾸 삐지는 악벽을 보였던 거예요. 직전 11월 22일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여력감이 있었는데 과연 실전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죠. 7번마 글로리 파이터가 데뷔전에서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글로리 파이터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잘 뛰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전 마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6번마 드림포레가 김기배 기수가 안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강공이죠. 52조에서 김기배 기수 태워놓고 뭐 가라말 하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건데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뭐 주행심사를 구미로 평가하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12월 20일 날 연습주행 때 같이 뛰었던 마필들은 굉장히 센 말들이었어요. 상위권에 있는 마필들과 같이 뛰면서도 근성을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마 드림폴에는 12월 6일 경주에서는 또 경수선 통과하기 직전에 상당히 좀 여력감,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는 그런 여력감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마 드림폴에는 데뷔전부터 강공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는 뭐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마 흥캡틴과 7번마 글로리 파이터가 깜빡이로 팔리는 편성이지만은 6번마 드림폴에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력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안쪽에 2번마 그레이트웨이가 안쪽 게이트를 뽑았어요. 데뷔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만 9월 20일 주행심사 내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6번마 드림포레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고배당은 2번마 그레이트웨이, 또 5번 흑캡틴과 7번 글로리 파이터까지도 관심권으로 가는데요. 우선 주목할 마필 6번마 드림포레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1작 상금이 2200만원,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이번 2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마 원앤온리라는 마필이 두 번의 실전에서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11월 9일 데뷔전에서는 인기마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거든요.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고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10월 18일 날 보여줬기 때문에 11월 9일 경주에서는 안쪽 게이트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산 썬더, 레이디 킬러 놓고 백산 썬더의 12.9배짜리를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두 번 연속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아마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강민이 볼 때 이 마필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별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세게 읽어줄 생각이 없고요. 외곽이 12번마 굿언더는 외곽이지만은 선행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전개 상황으로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5번마 세찬나리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직전에 인기 11위였던 마필인데 4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습니다. 결승선에서 안쪽을 파다가 진로가 막혔잖아요. 진로가 막혀서 틀어서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끝걸음이 살아있었어요. 경주거리 늘어난 1300,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마만 세찬날이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11번마 새로운 보배도 제가 직전에 이거를 좀 고배당으로 노렸단 말이에요. 인기 7위였는데 고배당 주력 마커드로 가져갔는데 그때 인기 1위로 팔렸던 삼성비마를 인정을 못하는 바람에 적중을 못했어요. 좀 아쉬움이 남았던 내용인데 이 새로운 보배는 더 뜁니다. 이거는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11월 10일 날도 사착이 왔을 때 착차가 거의 없었던 내용이고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고 11번 새로운 보배 다시 한번 실전 맞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7번만 한일모아도 이게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착차는 뭐 크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뭐 이래저래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고배당으로서는 5번만 세찬나리를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직전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11번 새로운 보배 다시 한번 1300에서는 실전 맞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만 세찬나리와 11번 새로운 보배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300m 별정 시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고배당 냄새가 물씬 풍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3경주는 최대한 현장감 살리면서 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 보여요. 안쪽에 2번마 퓨처 파이어는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6번마 농부의 수채화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11번 봄날의 기억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마필 2번, 6번, 11번 이 세 마리가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려요. 이번에도. 그런데 직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안 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빠이 가서 깨졌던 그 내용들인데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다시 등 떠밀려서 인기마로 팔린다. 인정이 안 되죠. 이런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3번마 천지꽃바람은 직전 경주에서 이 가로수길은 대가리다. 아주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녀석이죠. 그리고 천지꽃바람을 주력 막건으로 때리면서 복승식 32배 쌍승식 58.3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10월 26일 9월 7일 경주에서는 안 갔죠. 대충 탔죠. 그리고 직전에 승부 걸렸다.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력 입상은 성공을 했어요. 마지막 경합에서 지지 않으려는 근성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300m 적정거리로 판단되고 3번 게이트 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천지꽃바람은 이번에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7번마 으뜸이로리라는 마필인데요. 11월 3일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때 좀 쥐어짠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력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전에는 그냥 꺾었는데 직전에는 외곽에서 좀 비비면서 무리한 전개를 풀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대가리 1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우르르르 그냥 뭉쳐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던 그 내용인데 착차가 거의 없어요. 2착하고는 거의 뭐 코차 반마신차 뭐 이렇게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은 으뜸이루리는 여기서 좀 덜 팔리겠죠. 요거 노려야 됩니다. 7번 으뜸이루리를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2번, 6번, 11번이 팔리겠습니다만 충마로 놓고 갈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오히려 3번은 천지꽃바람이나 7번은 으뜸이루리나 이런 마필 좀 노리는데 고배당은 7번은 으뜸이루리를 관심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김덕현의 6번마 럭키법전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편성이죠.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7번 게이트였는데 좀 무리하게 전개를 풀어갔어요. 그렇게 선행마 외곽을 갖다 비빌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앞선에서 선행하고 안쪽을 팠던 요 두 마리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고 럭키법전은 외곽에서 비비다가 3착에 머물렀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또다시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이 돼요. 10월 27일 경주에서 2.7배 한방 막건 적중했을 때 선행을 했고 8월 24일 날은 착지 분량이 있어서 늑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추입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추입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만 오버페이스 직전처럼 조금만 오버페이스를 하니까 의외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6번 럭키법전 요거 뭐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6번마 럭키법전보다는 오히려 11번마 삼성비마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근전이긴 하지만은 1300에 대한 거리 정력도 무난하고 직전 경주에서 강빈이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충마로 놓고 때렸으면 그냥 뭐 짭짤하게 한 거라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였죠. 새로운 법에는 강빈이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니까. 근데 인기 7위 마필은 세게 봤는데 삼성비마 인기 1위 마필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래 적응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11월 2일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 자력 2착을 성공했고 직전에는 외곽에서 서두르면서도 널널하게 낙선을 거뒀는데 먼노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어요. 11번 삼성비마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로열고스트가 게이트 조건이 좋아요.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 4착에 머물렀지만은 거의 착차가 없었고 11월 2일 경주에서도 거의 착차가 없었던 내용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번, 6번, 11번 이 세 마리 인기마 뭐 다 꺾을 수가 없는데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야 되느냐 11번 삼성비마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근전이라서 한 인기 3위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삼성비마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기본 막건은 2번, 6번이 되겠죠. 11 놓고 2번, 6번 기본 막건은 11 놓고 2번, 6번 마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인기도를 한번 좀 예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지울 말이 별로 없어요. 한 4마리 정도 3-4마리 정도는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4번은 인디언 챔프는 순군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5배짜리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을 때 그 경주 내용이 좋았거든요.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직전에 쥐어짠 느낌은 있어요. 과다채찍 벌금도 먹긴 했는데 요거는 뭐 더 띄워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승기수가 김철호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지난주에 김철호 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실망스럽게 말을 타던데 어쨌든 4번 인디언 챔프는 관심권이고 7번마 애니굿데이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또 봐줘야 되죠. 직전 경주에서 그 착수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은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거의 뭐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그 내용인데 10월 11일 경주에서 1300m에서 입상을 했을 때 그 경주량은 또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것도 봐줘야 되고 8번마 파라다이스 킹은 직전 1300m 거리 적응력 보였고 선입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이라서 이것도 관심권이고 10번마 지구락 88은 거의 안 팔리겠죠 이거는. 근데 12월 달에 강민이 이걸 고배당을 노렸는데 현장에서 취소가 됐어요. 발주 요동을 하면서. 근데 직전에도 끝걸음은 살아있었고 자력 취입은 안 됩니다. 하지만 선두권이 뭉개지면은 날라올 수 있는 마필 1300m가 적정거리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샤이닝아이가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0월 25일날 1300에서 대가리 친 그 경주 내용도 있고 직전 순군전에도 3차까지 왔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직전에 안쪽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불려 있어요. 그리고 앞선을 붙여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조금 조심스럽게 봅니다. 오히려 12번만 아들 스파이크가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여기선 선행이거든요.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아들 스파이크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아들 스파이크를 인기 맞이기는 12번 아들 스파이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4번, 8번, 10번 이런 마필 12 놓고 4, 8, 10 이 마번이 좀 재미가 있네요. 12 놓고 4, 8, 10 기본 마번은 12 놓고 4, 8, 10 배당 환수로 충분히 됩니다. 어차피 혼전이기 때문에 1경주는 12번 아델 스파이크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고배당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편성입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어설프게 팔릴 만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 있어요. 안쪽에 1번마 럭키명어가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 좋아요. 직전에도 뭐 점배당이긴 했는데 강민이 이걸 삼복승식으로 공략했던 기억이 나요. 삼복승식으로 적중했는데 직전 경주 그전 경주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서 잘 탄 겁니다. 그런데 9월 22일 경주를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였는데 1300 경주 거리를 전혀 적응을 못하고 바닥을 쓸어버렸죠. 물론 오늘은 1200이에요. 1300은 아니지만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럭키명어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 7번마 대마지풍은 11월 9일 경주에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해버렸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큰 착자 없이 가능성을 보였는데 사실 그게 전부라고 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뛸 마필인데 과연 여기서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8번마 다이아키가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에 그때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어요. 직전에 3,700 접어당기긴 했습니다만 인정하고 적중을 했죠. 근데 그 전에 11월 3일 데뷔전에서 보면 1300m를 전혀 극복을 못해요. 최적 안쪽을 파고 최적 전기를 풀어갔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바닥을 쓸어버린 겁니다. 오늘 1200m 늘어난 경주거리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기만은 다 충막감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1번, 7번, 8번 이게 세 마리가 아마 비슷비슷하게 팔릴 인기 마필인데 다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 세워놓고 갑니다. 인기 5위 정도 됩니다. 대가리 세워놓고 승부를 들어갈 텐데요. 후차권에서도 복병마가 손붙잡고 들어오는 그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0번마 캡틴 베스트가 직전에 3착을 왔는데 이게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거든요. 이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만 없었다면 직전에 와장창 터뜨릴 뻔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0번마 캡틴 베스트도 오늘 12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블랙퓨펄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공백기 길어졌고 그냥 뭐
외곽을 돌다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의지 자체는 많이 꺾였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전적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1700에서 4월 달에 실격을 당했죠. 실격을 당하고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직전 경주에서는 그냥 대충 타고 걸음만 잰 겁니다. 김계비수가 제한작으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승부 타임이라고 봐야죠. 이게 휘황하기 전에 지금 전적에 없지만 가려져 있지만 3월 달에 1300에서 대가리를 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300m가 이 마필에게 적정거리고 오늘은 승부 타이밍입니다. 이런 거 뭐 전혀 안 팔리죠. 지금 액면이 없으니까. 이런 거 폭탄 터트릴 수 있습니다. 10연 블랙피플 같은 마필도 강민은 실전 고배당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민이 놓고 가는 충마에 10번, 12번 이런 거 들어오면 초대박이에요. 초대박까지도 가능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공략합니다. 승부지 충마 놓고 고배당, 중고배당 압축 마건 아주 찐하게 챙겨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주거리가 1200으로 펼쳐지는 것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번마 소머치고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갔다가 참 너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1000m를 못 뛰더라고요. 외곽 3절 외곽을 도는 전개 상황은 깔끔하지가 못했는데 결승선에서 이미 먼저 치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 착을 거의 굳혀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 빠꾸기아를 넣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거리에 대한 적성은 넉넉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10월 4일 데뷔전에서도 선행하고 무너졌던 마필이고요. 12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과연 얼마나 더 뛸 것인가,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싶고, 안쪽에 1번호 위닝포스트는 직전 경주에서 외곽을 돌았어요. 이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외곽만 돌다 끝났는데 오늘 1번 게이트로 내려왔는데 요것도 전개 상황의 변수가 적지 않죠. 4번호 BK 빅터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이것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11월 15일 경주에서 1200을 떴을 때 내용을 보면 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또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늘어난 1200에서 이게 얼마나 능력을 다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이 되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좀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8번은 컬린타임입니다. 컬린타임. 이게 발주 대시가 느려요. 그래서 자력 추입을 기대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보니까 늪발을 하고도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고, 이미 1200에서 거리 경험을 마쳤어요. 지금 4살이 됐는데 마필 도입가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아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11월 달,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뛰고 2019년 10월 달에 복귀전을 가졌으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뒤로 직전에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다. 여기서 무조건 승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8번 컬린 타임은 강력한 승부 의지를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8번을 아예 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야 될 텐데, 8번 컬린타임, 나머지 마필들이 1200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번 컬린타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면서 8번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암말 경주입니다. 데뷔가 늦어진 신의 마필들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착 상금이 4125만원 암말이기 때문에 상금이 두둑합니다. 3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전 마필 모두가 이빠이 강공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공략하느냐가 관건인데요. 1번마 무락 미스치프가 1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줄어든 1000m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죠. 아마 1번 무락 미스치프가
배당팔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4번마 나라라 힐이라는 마필도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 내지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되든 안 되든 뭐 앞선에 붙여 놓고 때릴 상황이고요. 10번마 클린업 샤인은 직전 경기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게 인기 1위로 팔렸던 이유가 1번 게이트 선행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초반 선행을 나서다가 뺏겼어요. 뺏겨버리니까 의외로 끝걸음이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에 절에와 같이 떴는데 절에는 지금 7번 게이트 있잖아요. 절에와 같이 떴던 그 경주를 보면 다시 뛰어도 절에가 클린업 샤인을 한번 이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부담 중에 절에가 늘었어요. 그리고 절에는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전처럼 앞선이 무너져야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두권이 빡빡해요. 그래서 7번마 절에는 부담 중량 늘어나 있어도 이거는 다시 한번 선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는 또 넉넉하지가 못해요. 10월 26일 데뷔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1300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바닥을 쓸어버렸거든요. 빠르게 지금 실전을 적응하는 모습이라서 7번마 절에 요거 부담량 늘었어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에도 강민이 인기 6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이걸 엮어먹지를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번, 4번, 10번 이런 마필 인기마로 팔리는데 7번마 절에도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겠습니다만 1000m에서 선입 한 발 더 쓸 수 있는 마필 7번마 절에는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우선 관심마 7번마 절에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별정 비영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요.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현명의 11번마 톱데이가 아마도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편성이 너무나 셌어요.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그 전에 10월 27일 날은 브리더스컵 부경 예선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빠른 페이스에서 좀 강하게 읽어주기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 막강한 편성에서 그 빠른 페이스에서 마지막 뚝심을 보였는데 오늘 1600 늘어난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걸음에 힘이 찼다라고 판단이 돼요. 11번 톱데이는 강하게 읽어줄 마필입니다. 외곽의 12번 대응시대는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난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마체가 좋습니다. 500 담아 나가는 좋은 마체를 지녔기 때문에 또 직전에 1600을 뛰는 내용을 보니까 적정거리라고 봐요.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쫓아가도 되는 말이죠. 12번 대응시대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겠고 안쪽에 1번마 원더풀 스토리는 직전 경주에서 현장 승부지가 만땅이었거든요. 실전만큼은 아주 강하게 추천됐던 녀석인데 오늘은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다. 직전만큼만 뛰면 여기선 또 봐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1번, 12번, 11번 이 세 마리의 전력이 눈에 띄는 마필입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서 계속 고배당을 째려봤던 녀석도 있긴 한데 1600 경주거리라는 것이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11번 톱데이를 놓고 일단 11번 놓고 기본 마번은 1번, 12번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의 게임 같아요. 이게 배당이 얼마나 나아질지도 현장까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리할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11 넣고 1번, 12번이 기본 마건인데 어느 쪽으로 좀 더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리느냐 그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 안쪽 게이트 하만식의 1번마 정문 서미트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7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1번마 정문 서미트는 1번, 2번, 3번 게이트 안쪽만 받으면 이거는 뭐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네요.
직전에는 이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하게 읽어주질 않았거든요. 순근전이었고 1300 늘어난 경주거리였고 외곽이었고 또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잖아요. 안쪽 게이트 비상등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하는데 그 외곽에서 계속 갖다 비빕니다. 결국 앞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동반 자살이 돼버렸던 내용입니다. 뭐 그럴 줄 알고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려서 인정을 안 하고 직전에는 브레이킹을 놓고 들어갔던 승부 경기였죠. 인기 6위를 놓고 가면서 호크 행진곡의 29.9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하지만 오늘은 1번마 정문 서미트는 여기서는 뭐 놓고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꺾을 수 없어요. 1000m를 경주거리 줄었고 1번 게이트고 단독 선행입니다. 상대 선행마로서는 4번마 사과랑이 있어요. 사과랑이 순발력이 빠르지만 게이트 조건으로 보면은 1번마 정문 서미트가 그냥 선행 독땡이에요. 선행을 나서면 이거는 1000m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마 정문 서미트는 여기서는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하만식 기수, 실수 없을 기수잖아요. 이거는 인정을 하고 1번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는데 뭐 4번마 사가랑도 팔릴 것이고 뭐 5번마 아이엠스타도 최근에 꾸준한 걸음이고 뭐 8번 킹 오브 선데이 이런 마필, 뭐 화이트 코멧 이런 마필도 다들 승부전을 치르는 마필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강민이 후착권에서 딱 한 마리를 주목을 하는데 그 녀석은 바로 안쪽에 3번마 기분 위켄드입니다. 기분 위켄드. 경주 전개를 그려보자는 거죠. 1번마 정문 서미트가 선행을 합니다. 그 뒤에 붙여갈 마필 뭐 사가랑이랄지 뭐 아이엠스타랄지 뭐 킹 오브 선데이랄지 뭐 화이트 코멧 이런 마필 다 외선에 다 붙어요. 그런데 1번마 정문 서비스가 페이스를 끌고 가는데 그 페이스를 쫓아가서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안쪽에서 하나 째고 올라오는 놈이 2차 가능성이 높다. 그 놈이 어떤 놈이냐? 3번마 기분 위켄드의 전개가 딱 그려지는 거죠. 기본 위켄드는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가 넉넉하지 못해요. 딱 1000m, 1000m에서 추입, 서집, 일찍 붙여가는 코파기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위켄드는 여기서는 기본 마번으로 1번 정문 서미트에 3번 기본 위켄드는 기본 마번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1번, 3번 이게 배당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10배, 한 8배에서 10배 사이는 뭐 무난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기본 마번은 1번, 3번 1번, 3번은 기본 마번이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1번마 닥터카슨이 최근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5번째에서 5번 모두 입상을 했고 직전엔 경남 도민 일법의 대상경주까지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직전에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압축막건을 적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1번은 닥터카스는 뭐 단거리에서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1600 첫거리 도전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최근에는 2세마 대상 경주를 뛰었는데 오늘은 또 형들하고 누나하고 같이 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변수가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 닥터카슨의 혈통적 기대치를 보면 거리가 그렇게 넉넉한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닥터카슨은 오늘은 이제부터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1600 첫거리에서 무턱대고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4번마 영성오프예요. 4번 영성오프. 데뷔가 늦어져서 이제 4세마가 됐는데요. 직전 경주도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건 뭐 아끼고 자시고 없어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5배짜리 압축 승부 때려 먹었고 10월 달도 4.9배, 9월 달도 단통 막건 계속해서 연속 적중을 이어가고 있는데 순발력도 있고 뚝심도 있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는 4번 영성호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다. 4번 영성호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7번마 터프그린이 10월 25일 경주에서 이게 폭탄 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때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주력 막건으로 노렸는데
좀 많이 아쉬웠죠. 복대복 막건을 엮어가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2월 15일 직전 경주는 좀 서두르다 깨졌습니다만 늘어난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7번 터프그린도 관심권이고 3번은 원더풀 컨트리도 직전에 3차기에 머물렀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이런 맛bil까지로 관심권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닥터카슨이 배당권에 머리로 팔릴 테지만은 오히려 4번 영성호프의 잠재 능력을 1600에서는 좀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을 놓고 공략하는데 1번, 3번, 7번까지는 관심 마번이 되겠습니다. 4, 7 들어오면 이건 뭐 대박 같은데요. 우선 관심 많은 4번 영성호프. 4번 영성호프를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추천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대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마이티윙, 7번마 센스쟁이, 그리고 뭐 10번마 더건프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모두 다 못 믿는 마필들입니다. 이런 거 충막감이 아니에요. 7번마 센스쟁이는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정말 잘 타고 깨진 겁니다. 1700에 대한 거리 검증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8번마 마이티윙도 직전에 2차 입상을 성공했고 여력감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티윙은 전개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직전처럼 안쪽을 채적채적 잘 파고 타면 되는데 조금만 전개가 틀어져 버리면 이게 인기바로 팔리고 깨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못 믿는 겁니다. 10번마 더건프는 10월 13일 경주에서 1700을 입상을 했죠. 근데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입상을 한 거예요. 근데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안쪽을 팠어요. 그러니까 외곽을 돌다가 안쪽을 파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전개가 깔끔하지가 못해요. 이런 거 지금 다 지금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좀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 고배당 축으로 놓고 가기도 했던 마필인데 계속 좀 뭔가 전개가 안 풀리면서 뭔가 좀 결정사가 나오질 않는 모습인데 오늘 다시 한번 노립니다. 이거 조만간에 한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어요. 뭐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엮어서 때릴 마필도 인기마가 아니에요. 복병마를 놓고 복병마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경주는. 안쪽에 1번 언디피티드가 이게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직전에 3차까지 왔지만은 그 전에 보여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안 팔릴 상황 같아요. 근데 이 언디피티드는 작년 1월 달에 강민이 92배를 승부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굴참나무 숲이라는 말을 놓고 언디피티드의 92.3배를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그때 1000m 했거든요. 1000m에서 추입을 했어요. 앞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추천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리가 짧다고 보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 추입마, 거리가 짧은 선행마로 보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1700에서 될 뻔하듯 거의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를 잡힌 거잖아요. 야, 이게 1700m를 버티네. 그런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습니다. 직전에 착지 분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뛴 건데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언디피티드는 이제 걸음이 변한 겁니다. 강민이 노리는 축마에 언디피티드는 주력 승부 대상입니다. 주력으로 깔 거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대박이죠. 최소한 뭐 복승시 50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때린 경주가 아니에요. 인기마 다 못 믿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 축마를 놓고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를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에서 화끈하게 한 거라 챙겨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은 서승훈 기수 4번마 광화문 시대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심마예요. 9월 1일 경주에서 11.7배짜리를 압축막건 적중했을 때 그때 늪발을 하고도 올라오는 끈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10월 6일 날 인기마로 승군전에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때 당시는 안 갔죠. 1800 첫거리 도전의 승군전에 대충 탄 겁니다. 그때 한 집에서 동반 출전했던 라이징 어게인이 비인기마로 팔렸는데 라이징 어게인이 승부가 걸려버리니까 광화문 시대는 한 집 동반 출전했던 마필인데 대충 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1400 줄어든 경주거리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에요.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앞선 승부도 되지만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도 되죠. 자, 4번 광화문 시대를 놓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로 정리합니다. 6번마 원더풀 라이언이 직전 그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를 뛰었는데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어요. 안말 경주긴 했습니다만 은근히 강적들이 많이 출전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오늘 일반 경주로 왔고 또 1400이 유리한 조건이라서 6번 원더풀 라이언이 아마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복병들이 또 의외로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안쪽에 3번마 썬더레인은 이건 계속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직전 1800은 이건 안 되더라고요. 1800짜리는 아닌데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 썬더레인이 작년 봄에 강민이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통일 한국을 이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1300이었어요. 1300에서 대가리 치고 들어왔을 때 33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1400 경주거리, 줄어든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 3번 썬더레인은 기본 사이즈는 약하질 않아요. 지금 전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지 사이즈 자체가 처지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광화문 시대를 배팅이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레이스. 3번 썬더레인은 고배당 관심마, 6번마 원더풀 라인이 아마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기본 마번은 사놓고 3번, 6번이 되겠습니다. 사놓고 3번, 6번은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부장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쉽게 깜빡이로 끝날 수 있을까? 파면 팔수록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레이스가 이번 구경주입니다. 결국 이번 구경주는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강민의 관리마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배당판에 올머리로 강축으로 팔린 마필이 하만식의 2번마 매니히어로죠.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그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경주 뛰었던 마필은 그 다음에 일반 경주 나오면 대가리로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2번마 매니히어로는 10월 26일 경주에서 압승을 거뒀던 마필이고 또 9월 22일 날도 저배당 압축막건 적중했고 계속해서 데뷔 초부터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1400m를 뛰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상대들이 강하기도 했습니다만 거리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보였어요. 오늘 17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데 편하게 선행을 하면 더 뛸 마필이죠. 근데 여기서 앞선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 그림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마 매니히어로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강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다. 그래서 2번마 매니히어로가 배당벌에 올 머리로 팔리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노림수를 둘 만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고배당 폭탄마가 있죠. 8번마 스트롱샤인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직전에 인기 7이었던 마필인데도 이거를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깨졌어요. 근데 경주 내용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선이 워낙 좀 빠르고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버리니까
끝걸음만 남겼는데 이 스트롱샤인이 3군에서 놀다가 강등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0일 경주까지 3군에서 뛴 겁니다. 이게 그때까지는 3군마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11월 9일 경주는 4군으로 강등이 된 상황에서 3군으로 점핑을 한 거예요. 강등된 상황에서 점핑을 했던 레이스가 11월 9일인데 그때 경주력을 보면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날카로웠어요. 조금만 길었으면 다 때려잡는 그 탄력이었다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4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전에 9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3군마 신분으로 2군으로 점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때 또 편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필들 계속 지금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경주는 1700이지만 앞선이 강하다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폭탄 배당이 엮이면 8번마 스트롱샤인 같은 거 정말 초대박이죠. 이거 들어오면 초대박 막건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승부지 충마가 있고 2번마 매니히어로의 일단 기본 막건은 때리겠습니다만 2번마 매니히어로가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8번마 스트롱샤인 같은 마필이 느닷없이 날라오면서 폭탄 배당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중배당 기본 막건, 중고배당 막건, 화끈한 배당까지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승부경주, 배팅 강도 올리는 레이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고배당 관심마가 지금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 3번마 무한열정이 직전에 자력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무한열정이 장거리에서도 강점을 보였던 마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14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고요. 2번마 로카드 세븐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면 뭐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 그 외에 발빠른 말 많죠. 외곽이 12번마 킹 오브 에이스도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 이건 뭐 무조건 외곽이지만 질르고 나설 겁니다. 뭐 8번마 헬로 비너스라는 마필도 9월달 경주에서 144.2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던 복병마로 주목한다고 말씀드렸던 녀석인데요. 고배당을 터뜨렸죠. 8번 헬로 비너스도 최근에 쫓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습니다. 이번 부산 중계 6경주는요. 선두권이 팍팍해요. 선두권이 치열합니다. 결국 앞선에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봐요. 결승선에서 누가 좀 더 뚝심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승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11번마 메이저 알파, 이거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8월달 경주 기억이 나시죠? 8월달 경주에서 위니윙을 놓고 메이저 알파의 168배를 추천 경주로, 현장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쌈박하게 날아오는 끝걸음이 대단했어요. 패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뛴 겁니다. 그 뒤로 11월 3일 날 대통령배 대상 경주까지 나섰는데 패출혈 이후에 공백기를 길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 편성에서 4차까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저 알파가 데뷔 초에 가졌던 그 기대치, 한동안 부진하다가 최근에 반짝 살아나는 걸음이잖아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이거는 뭐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직전에는 앞선이 너무 빨랐어요. 앞서서 따당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올라오다 말았는데 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알파 같은 마필은 이거는 더 뛸 말입니다. 무조건 더 뛰어요. 더 뛰는 말. 11년 메이저 알파는 강하게 읽어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마 중에서 좀 폭탄 배당이 가능한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다.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에서는 폭탄 배당이 엮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좀 제대로 이 제어가 안 되면서 제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마필이 있죠. 자, 여기선 주력으로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되겠습니다.
아마 인기 순위에서 거의 한 10위, 뭐 11위, 거의 뭐 꼴등처럼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강민은 주력으로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6경주는 전개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는 없습니다. 좀 과감하게 중배당,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6경주 현장 추천 경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가만 보면 어설프게 팔릴 인기마가 여러 마리 있어요. 뭐 1번 마이티수, 4번 이스트 킹덤, 7번 갤러컬린. 일단 한눈에는 이 세 마리, 1번, 4번, 7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액면 바닥패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가 다 있어요. 자,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 고배당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강민의 관리마, 고배당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이 데뷔 초부터 계속 쫓아다녔던 마필, 아주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던 강민의 관리마가 있어요. 최근에 보여주는 내용이 없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는 안 팔리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될 찬스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고배당 관리마, 강민 예상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감각이 오실 거예요.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찬스가 되겠습니다. 고배당 관리마를 아주 찐하게 노리고 공략하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일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난타전 편성입니다. 6번마 모르피스가 최근 상승세가 좋아요. 그리고 8번마 이스트팔로스 먼노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는데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6번, 8번이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번, 8번 이 깜빡이 강민의 승부 막건에 없습니다. 깜빡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6번마 모르피스는 직전에 6.2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요. 오늘은 부담장이 58까지 늘어났고 16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게 변수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 모두가 지금 1600 첫거리 도전을 나서잖아요. 1군마 지금 1600 첫거리인데 2군이나 3군에서 이 1600을 뛰는 그 경주 내용을 보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6번마 모르피스는 발주 대시가 빠른 말이 아닙니다. 부담정도 늘었고 8번마 이스트팔로스 직전에 인기바로 팔렸을 때 완전히 잘랐잖아요. 책임지고 꺾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러면서 모르피스의 다이아삭스를 놓고 승부 막건을 마지막 경주에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스트팔로스는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예요. 이런 인기막 깜빡이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뭐 한수 위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 조건 자체가 1600 경주거리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립니다. 중배당 압축 승부, 중배당 압축 막건 깔끔하게 적중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마지막 승부처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5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